5장 어른이며 아이인 필리도르. 총합주의자들의 제왕.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총합주의자는 분명 위대한 필리도르 박사이다. 그는 남쪽의 안남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였으며 지금은 레이드 대학교의 총합학 교수이다. 그는 우월한 총합이라는 비장한 정신에 따라 작업해왔다. 일반적으로는 양수의 무한 덧셈을 통하여 총합을 이루지만 때로 필요에 따라 무한 곱셈을 하기도 했다. 그는 체격이 상당히 건장하고 턱수염이 덥수룩했으며 안경 낀 얼굴은 선지자 같은 모습이었다. 필리도르의 능력은 다분히 영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그 역의 출현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기야 바로 그런 게 뉴턴이 말하는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필리도르 박사 못지않게 탁월한 분석가가 콜롬보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후 고등분석회의 강단에 서게 되었고 이내 과학자로서의 경력이 최정상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짧은 수염에 깡마른 체격으로 안경을 꼈으며 얼굴은 회의주의자의 모습이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임무는 바로 걸출한 학자인 필리도르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분해했으며 그의 전공은 한 인간을 여러 가지 구성 부분으로 분해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부분들을 쭉 열거하는 것이었고 때로는 툭툭 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 분석가가 코를 건드리면 그 코에서는 자율적인 존재가 깨어났고 그러면 그 코는 마음대로 사방으로 움직여서 자기 주인을 질겁하게 만들었다. 그는 전차를 타고 가다가 심심해지면 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분석가는 오묘한 소명에 이끌려 필리도르를 쫓아다녔다. 그러던 중 스페인의 한 작은 도시에서 안티 필리도르라는 귀족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해 너무 자랑스러워했다. 그 즈음 필리도르는 누군가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당연히 자기 쪽에서 상대를 쫓아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두 학자는 서로 쫓아다녔다. 하지만 둘 중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자기가 남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 누군가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것, 두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둘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식이었다. 필리도르가 브렘에 있게 되면 안티 필리도르는 라헬을 떠나 브렘으로 향한다. 바로 같은 순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필리도르는 브렘을 떠나 급행 열차를 타고 라헬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으면서 말이다. 최악의 열차 충돌 사건에 비길 만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이 광분한 두 학자의 만남은 바르샤바에 있는 브리스톨 호텔의 멋진 식당에서 우연히 이루어졌다. 필리도르 교수는 아내 곁에서 정보지를 넘기면서 쓸만한 안내를 찾고 있었고 그때 안티 필리도르가 나타난 것이다. 분석 여행의 동반자 메신 출신의 플로라 장트라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테오필 포클랩스키 박사, 테오도르 로클랩스키 박사, 그리고 나는 즉시 문제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안티 필리도르는 탁자로 다가와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필리도르 교수를 아무 말 없이 뜯어보았다. 두 사람은 각자 정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었다. 분석가는 냉정하게 밑에서부터 공격했다. 총합주의자는 단호한 위험이 가득 찬 시선으로 위에서 쳐다보는 것으로 답했다. 이 눈싸움만으로는 결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영적 적수인 두 사람은 말로 싸우기 시작했다. 분석의 대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마카로니들. 총합론자가 대답했다. 마카로니. 안티 필리도르가 소리질렀다. 마카로니들, 마카로니들, 밀가루와 계란과 물의 결합. 필리도르가 금방 말을 받았다. 마카로니, 그러니까 우월한 본질 그 자체로서의 마카로니. 총합론자의 눈이 반짝거리며 수염이 떨렸다. 어느 모로 보나 그가 이긴 것이다. 고등분석회 교수는 무력한 분노에 휩싸인 채 몇 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이내 끔찍한 계획을 한 가지 생각해냈다. 필리도르 앞에 서니 말라깽이 같고 기운이 다 빠져버린 안티 필리도르는 이 저명한 노 교수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풍만하고 뚱뚱하며 상당히 근엄한 필리도르 여사는 조용히 앉아있다. 말없이 생각에 빠져있다. 2. 안티필리도르 교수가 심리학적 목표로 무장을 하고서 필리도르 여사의 맞은편에 앉았고 상대방의 옷을 벗겨내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한다. 필리도르 여사는 추위와 수치심으로 전율한다. 필리도르 박사가 여행용 담요를 덮어주며 말없이 그녀를 보호한다. 그러고는 엄청난 경멸을 담는 시선으로 무례한 상대방을 공격한다. 하지만 약간의 초조해하는 빛이 보인다. 3. 그때 안티필리도르가 작은 목소리로 귀라고 말하면서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자 아주 저속하게 필리도르 여사의 귀가 드러난다. 필리도르는 아내에게 모자를 눌러써서 귀를 가리라고 했지만 이 방법은 별 효과가 없다. 안티필리도르는 혼잣말 하듯 콧구멍 2개라고 중얼거렸고 그러자 이 존경스러운 부인의 코 안에서도 문제의 콧구멍이 있다는 것이 분석적이고도 파렴치하게 드러난다. 4. 레이드의 학자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한다. 승리의 저울은 분명 콜롬보 쪽으로 기울었다. 분석의 대가는 냉정하게 선언한다. 손의 손가락, 5 손가락. 모두의 눈에 갑자기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귀한 필리도르 여사는 불행하게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된다. 그녀의 손에도 손가락이 있었던 것이다. 한 손에 5 손가락씩. 그러니까 전부 10개의 손가락이 있었던 것이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필리도르 여사는 얼마 남지 않은 힘을 총동원해서 장갑을 끼려고 해보았지만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콜롬보의 학자가 서둘러 그녀의 소변을 분석하고는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H2OC4, TPS, 소량의 백혈구와 알부민. 모두 벌떡 일어선다. 안티필리도르 교수의 정부는 야비한 웃음을 터뜨리고 두 사람은 함께 나간다. 필리도르 교수는 아래 서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다. 서명, 전임 강사 테오필 포클랩스키, 테오도르 로클랩스키, 안토니 시비스타크. 로클랩스키, 포클랩스키, 나 이렇게 셋이서 아내의 병상을 지키고 있는 필리도르 교수를 다시 만났다. 필리도르 여사의 분해는 체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안티필리도르의 분석 톱니바퀴에 물려버린 그녀는 조금씩 내적인 응집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가끔씩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나, 다리, 나, 귀, 다리, 귀, 손가락, 머리, 다리. 마치 자율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한 육체의 부분을 포기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인성은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응급으로 그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짜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간 강사인 워파트킨도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 40분에 도착해서 함께 회담을 가졌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총합적인 과학적 방법이 필요한 건 분명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필리도르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적인 능력을 집중시켰고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필리도르가 입을 열었다. 따귀를 날리는 거요. 따귀를 아주 세게. 뺨, 신체 모든 부분들 중에서 오직 뺨만이 내 안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어. 초월적으로 갈겨서 때려야만 흩어져 버린 요소들을 총합할 수 있단 말이오. 자, 빨리 합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 분석가를 시내에서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우아한 술집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취한 것 같지 않았지만 사실은 술에 취해서 몇 병째 연거푸 비우고 있었다. 마실수록 더욱 멀쩡해 보였다. 역시 분석적인 그의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알코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지 않는 맑은 상태에 취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웨이터들은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지면서 계산대 뒤로 몸을 숨겼다. 문제의 커플은 아무 말 없이 아주 흐릿하고 명석한 연회에 몰두해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온 터였다. 필리도르 교수가 우선 오른손으로 상대 왼쪽 뺨을 치는 척하다가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치고 우리, 그러니까 바르샤바 대학교의 전임 강사인
포클랩스키 박사, 로클랩스키 박사, 나, 그리고 시간 강사인 워파트킨이다. 우리는 곧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아주 단순한 계획이었고 해야 할 일도 복잡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필리도르 교수는 오른손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는 경악하면서 꼼짝하지 못했다. 안티필리도르는 뺨이 없었던 것이다. 뺨이 사라졌어. 작은 장미 2송이에 작은 모형 비둘기 2마리밖에 없잖아. 하고 내가 말했다. 악마처럼 사악하게 예민한 안티필리도르가 필리도르의 계획을 예측해서 앞지른 것이다. 이 취하지 않은 바쿠스는 이미 뺨에 장미꽃 2송이를 문신으로 그려놓았고 광대뼈에 비둘기 그림을 붙여놓았다. 이 간교한 계책의 힘으로 그의 뺨이 이어서 그의 따귀가 이미 모든 의미를, 특히 그 초월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장미꽃과 비둘기를 갈기는 것은 진정한 따귀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종이 위에 그림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가며 교육자인 그가 종이 위에 그림을 때려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충고했다. 개 같은 인간. 노 교수의 얼굴이 푸르락 했다. 비겁한 인간, 비겁자. 개만도 못해. 그러자 분석가가 그 끔찍스러운 분석적 거만함을 드러내며 대답했다. 무덕이. 넌 무덕이야. 그래, 나도 무덕이지. 그저 무덕이들이 모인 결집체인 뿐이야. 하고 싶으면 내 배를 차도 좋아. 그래봤자 내 배를 차는 건 아니지. 그저 배 하나를 차는 것뿐이야. 내 뺨에 따귀를 날리려고 했지? 그래, 내 뺨을 공격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날 공격할 순 없어. 난 안 된다고. 나는 없거든. 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네 뺨을 공격하겠어. 꼭 그러고 말겠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안티필리도르가 웃으면서 말했다. 옆에 앉아있는 플로라 장트도 흡족해했다. 우주적인 분석의 제왕은 음탕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윙크를 하면서 가버렸다. 플로라는 그대로 있었다. 등받이 없는 높은 의자에 앉아서 흐릿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철저하게 분석적인 앵무새 혹은 암송아지 같았다. 이내 8시 40분이 되었고 필리도르 교수와 2 박사, 시간 강사인 워파트킨, 그리고 나는 공동회담을 열었다. 워파트킨이 그 내용을 기록했다. 다음은 거기서 발췌한 것이다. 법학 박사 3명. 상황을 고려해본데 우리로서는 이 분쟁을 명예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교수님께서는 이 모욕을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모욕을 명예롭게 회복할 능력, 그것을 갖지 못한 자에게서 온 거니까 말입니다. 필리도르 교수.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더러 모르는 척하란 말입니까? 시간 강사 워파트킨. 어차피 부인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필리도르 교수.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따귀만이 유일한 약인데, 하지만 뺨이 없으니 따귀를 때릴 수가 없군. 방법이 없어. 성스러운 총합이 불가능해. 명예도 없고 하느님도 없어. 뺨만 있으면 따귀를 때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느님도 존재할 거고, 명예도, 총합도, 나. 교수님의 논리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뺨은 있거나 아니면 없는 거니까요. 필리도르 교수. 여러분, 나한테도 2 뺨이 있다는 거 잊으셨군요. 저자는 뺨이 없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뺨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내 2 뺨이 멀쩡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난 저자의 따귀를 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내 따귀를 때릴 수 있습니다. 저자가 때리나 내가 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따귀니까 우리는 다시 총합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